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덥고 습해진 날씨로 너무 힘든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폭염을 이겨내고 계신가요? 30도를 웃도는 날씨와 습도는 90%, 100%까지도 이르는데요. 이 폭염을 다 같이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폭염 기간대의 평상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아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거죠. 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더욱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더위로 인한 질병은 땀띠, 열경련, 열사병, 우렬증, 화상에 대한 증상과 대처 방법을 사전에 알아두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 폭염 예보에 맞춰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즉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하고요.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합니다.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고 정전에 대비해서 손전등, 비상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해서 과부하에 대비하고 장거리 운행 계획이 있다면 폭염에 의해 도로, 철도 선로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합니다. 무더위 안전 상식으로는요,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 실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서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이 온도 조금 더운 것 같은데요. 또 무더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하고 생수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름철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는 가장 더운 시간으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폭염 기간에 평상시 행동 요령을 알아봤는데요. 자주자주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오후 시간대에는 바깥 외출, 야외 작업을 되도록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날씨는 너무 무더워서 힘들지만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고 알찬 그림 이야기로 힘내보자고요. 저희는 첫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날게요. 김성철의 티라미수 케이크 피처링 최유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소년 소녀 백서 그런 그녀 있어 You know 소리 없이 다가온 소문처럼 다가온 사람 Yeah 별처럼 빛났던 너를 보게 됐고 Fall in love 찬란했던 그 미소 두 눈에 가득했던 파도 난 너를 보면 티라미수 케이크 마치 넌 달콤한 티라미수 케이크 그대의 입술과 눈동자 마치 넌 달콤한 점점 너를 꿈꾸네 감정들은 faster 장면들은 return Hello 가득 차는 네 얼굴 잠깐의 착각인 줄 했네 Yeah 용기를 내봐도 반응 없는데도 go inert 자꾸 난 너를 향해 자꾸 넌 달아나는 태도 널 떠올리고 티라미수 케이크 마치 넌 달콤한 티라미수 케이크 그대의 입술과 눈동자 마치 넌 달콤한 점점 너를 노래해 마치 넌 달콤한 넌 나를 웃게 해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요. 요즘 정말 핫한 곡이죠. 김성철의 티라미수 케이크 피처링 최유리였습니다. 이 곡이 원곡 가수가 따로 있다는 거 아셨나요? 원곡 가수는 위아더 나잇입니다. 노래가 너무 재미있고 상큼해서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티라미수 케이크인데 티라미수케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서양 화가이고요. 인상파의 시작이라고도 불리는 화가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클로드 모네입니다. 모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이고 인상파 양식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작품 인상, 일출에서 인상주의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으며 연작을 통해 동일한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탐색했죠. 말년의 작품 수련이라는 연작은 자연에 대한 우주적인 시선을 보여준 위대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짧은 인상주의 시기 전후로 그와는 다른 관심과 양식을 추구했던 화가들과 달리 모네는 인상주의를 시작했고 영원한 인상주의자로 자처하며 평생을 살다가 인상주의 최후의 생존자로 남아 그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제 모네의 생애에 대해서 짧게 알아볼 건데요. 모네는 1840년 11월 14일
파리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5살 때 살림이 어려워진 가족은 르아브르로 이주해서 그곳의 외삼촌과 도매업을 함께했죠. 화가가 되기 위해 파리로 왔던 19살 모네는 소년 시절을 영국 해협의 항구 도시인 르 아브르에서 보냈으며 그곳에서 화가 외젠 부댕을 만나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며 외광 묘사에 대한 기초적인 화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의 풍경화가 요한 바르톨트 용킨트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대기 중에 빛을 포착해내는 기법을 익혔죠. 훗날 모네는 용킨트를 가리켜 자신이 예술가의 눈을 키우도록 가르침을 베풀어준 진정한 거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859년에는 파리로 가서 아카데미 쉬즈에서 카미유 피사로와 교요했습니다. 1860년 군대에 소집되어 1년간 알제리 주둔지에서 복무했으며 1862년 장티푸스에 걸려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는 곧 파리로 돌아와 샤를 글레르 밑에서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알프레드 시슬레, 프레데리크 바지유 등과 사귀며 공부했죠. 이들의 우정은 새로운 생각과 열정이 반영된 미술 운동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867년 그의 모델이며 애인이었던 카미유 동시회가 그의 첫 아들 장을 낳았습니다. 1869년 르누아르와 함께 파리에서 가까운 센느 강변의 인기 있는 해수욕장 라 그루니에르에서 함께 작업했습니다. 또 1870년 카미유와 결혼했으며 이어 발발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가족과 함께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존 컨스더블 등의 영국 풍경화파의 작품들을 접했죠. 이것은 명쾌한 색채 표현이란 점에서 커다란 기술적 향상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1871년에는 프랑스로 돌아와 파리 근교의 아르장튀유의 집을 마련했고요. 1873년 화가, 조각가, 판화가 등으로 이루어진 무명예술가 협회를 조직했는데 이것이 인상주의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1874년 첫 번째 그룹전을 열어 작품 인상 1추를 출품했죠. 이 전시를 관람한 비평가 루이 르로이는 모네의 작품 인상 1출에 대한 조롱의 의미를 담아 처음으로 인상주의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롱의 의미로 한 단어가 이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재밌지 않나요? 그 뒤로 인상파라는 이름이 모네를 중심으로 한 화가 집단에 붙여졌죠. 모네는 이후 1886년까지 모두 8회 동안 이어진 인상파 전시에서 5회에 걸쳐 많은 작품을 출품하여 대표적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굳혔습니다. 1876년 부유한 미술품 수집가인 에르네스트 오셰데와 그의 아내 알리스를 만나 그들 부부의 집을 장식할 작품을 의뢰받았죠. 1878년 후원자인 오셰데가 경기 불황으로 은행 파산 선고를 받고 벨기에로 사라져버렸고요.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알리스는 6자녀를 데리고 모네의 베퇴유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듬해 모네의 아내가 사망했고 알리스와 모네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한국적인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1883년 모네는 노르망디 지방의 지베르니로 이사해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고 두 사람은 1892년 에르네스트가 사망하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각별한 정이 쌓였나 봐요. 그런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마룬5의 썬데이 모닝입니다.
just to fit the mold that I am in. But things just get so crazy, living life gets hard to do. And I would gladly hit the road, get up and go if I knew that someday it would lead me back to you. That someday it would lead me back to you. That maybe all I need. Darkness, she is all I see. Come and rest your bones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and I never want to leave. Yeah. Fingers trace your every outline. Oh yeah, yeah. Paint a picture with my hands. Oh, and back and forth we sway like branches in a storm. Change your weather, still together when it ends. Oh, that may be all I need. Darkness, she is all I see. Come and rest your bones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and I never want to leave. Yeah. Oh yeah, but things just get so crazy, living life gets hard to do.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and I'm calling out to you, saying someday it will bring me back to you. Yeah, find a way to bring myself back home to you. May not know that maybe all I need. Darkness, she is all I see. Come and rest your bones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Driving slow, yeah, yea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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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There's a flower in your hair. I'm a flower in your hair. Oh, yeah, yeah. Yea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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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마룬5의 썬데이 모닝입니다. 모네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요. 1890년 이후부터 하나의 주제로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리는 연작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작품 건초더미를 비롯해 포플러나무, 루앙 대성당, 수련은 대표적인 연작 작품입니다. 모네는 연작을 통해 동일한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잘 표현해내기를 바랬죠. 폴 세자는 빛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네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모네는 신의 눈을 가진 유일한 인간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모네의 눈에는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빛의 변화가 느껴졌던 거죠. 때문에 그는 태양이 뜨고 질 때까지 캔버스를 바꿔가며 하나의 대상을 그렸습니다. 하루 종일 빛을 직접 보면서 작업하느라 시력이 크게 손상되었죠. 1893년 지베르니에 정원을 넓힐 수 있는 대지를 더 구매하고 그곳에 연못을 만들어 수련을 심고 연못 위로 일본풍의 아치형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연못과 정원에서 영감을 얻은 벽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작품 수련 연작은 모네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작한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자연에 대한 우주적인 시선을 보여준 위대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림들은 파리의 튠르리 정원에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에 있습니다. 모네는 말년에 백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게 되었지만 그림 그리기를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빛의 변화를 계속 보다 보니 태양을 너무 직접적으로 바라본 거 아닐까요? 모네는 1926년 86살의 일기로 지베르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네의 대표 작품으로는 카미유, 개 양귀비, 정원의 여인들, 인상, 일출, 생 라자르역, 건초더미, 포플러나무, 루앙 대성당, 수련, 연못 위의 다리, 수련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네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모네라는 작가는 정말 인상주의라는 말이 꼭 수식어로 붙을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빛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지 않았고 인상주의 화풍만 계속 그린 작가이네요. 이러한 인상주의의 대표 작가 모네의 작업 스타일과 작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주의의 바탕에는 들라크루아와 같은 낭만주의 미술의 색채, 쿠르베와 바르비종 풍경화가의 사실주의적 태도, 보들레르와 마네가 알려준 근대적인 주제 등의 미술 전통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한순간의 빛으로 세상 한 구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진의 영향, 또 제2제정기 프랑스의 산업화와 파리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경험한 급격한 사회 변모 등도 인상주의가 탄생한 배경이 되었죠. 근대 도시 생활의 속도와 군중 속 개인들 사이의 거리는 시각을 지배적인 인지수단으로 만들었고 회화를 19세기 중후반의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예술 장르가 되게 했습니다. 근대 도시인에게 아는 것이란 보는 것 이상의 깊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전형적인 인간이었던 모네와 인상주의자들에게 현실은 보이는 바, 곧 겉모습이었고 세상의 겉모습을 눈에 전달해주는 빛은 이들이 그린 모든 그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모네에게 겉모습으로서의 현실, 빛이 보여주는 세상의 피부는 매 순간 변화하며 생성되는 과정에 이르렀고 이를 포착하려는 노력은 새로운 기법을 낳았죠. 파리 근교 유원지를 그린 1869년작 라 그르누에르는 기존의 살롱 양식으로는 이 변화와 생명력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모네가 만든 새로운 기법, 즉 인상파 양식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의 변화를 포착하려는 붓은 속도를 내야 했고요. 그 결과로 그림에는 짧게 끊어지는 자유분방하고 거친 붓자국이 가득했죠. 그 붓에 묻은 색 역시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모네에게 물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고유색이라는 것은 기억과 관습이 만든 편견, 곧 뇌의 산물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본 대상의 색채는 빛과 대기, 주변 색에 의해 매 순간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전통적인 미술 교육이 강조한 드로잉이 만들어내는 사물의 형태는 한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네 그림 속에서는 형태를 만드는 윤곽선이 대기에 용해되어 각각의 대상은 구별되기보다 빛에 의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통적 의미의 선원근법, 구도, 채색, 드로잉 등의 회화 기법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네는 회화에서 자유의 영역을 넓혔을 뿐 아니라 다른 화가들과 대중에게 눈에 충실하게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모네의 작품이 나온 후에야 사람들은 자신의 눈이 기존의 지식이나 편견으로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품 라 그르누에르의 물결을 본 후에야 이전의 그림들 속 수면이 진짜 물보다는 유리판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작품 파리의 카퓨신 대로를 보고 나서야 먼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이목구비나 팔다리는 또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작품 양산을 든 여인의 눈부신 햇살을 보자 그동안의 풍경화를 비쳤던 것은 진짜 해가 아니라 실내 조명 같은 것이었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모네가 작품의 실제 빛을 느껴지게끔 잘 투영했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이때까지 봤던 거는 실제 빛이 아니었구나 라고 느끼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박정현의 꼬매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나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의 날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하고 있네요.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씨라면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대가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대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젠 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지 않을게요. 이젠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다시 놓지 말아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박정현의 꿈에입니다. 작품 라 그르누에르에서 당시 모네와 함께 작업한 루누아르를 작품 파리의 카피신대로에서 인상주의자로 불리게 될 작가들의 첫 번째 전시가 열렸던 나다르의 스튜디오를 떠올릴 사람이 있을 것이죠. 관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것도 많아지는 법이라 작품 양산을 든 여인에 보이는 것이 화가의 첫 번째 아내 카미유와 그 아들 장이라는 것을 알아볼 모네 팬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대해 시시콜콜한 사연까지도 알고 있지만 모네의 그림은 다른 어떤 화가의 작품보다 그 해독을 위한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죠. 모네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무도 주눅들게 하지 않는 것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림에서는 보이는 게 전부다. 그의 작품에는 그 이면에 숨은 거창한 이야기, 심오한 이상, 복잡한 심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네의 그림에 보이는 것은 도시인의 여가, 햇빛 찬란한 휴일에 여행에서 만난 볼거리, 그런 게 대부분이었죠. 그는 대도시의 산책자들, 말이나 마차가 없는 도시 노동자들에게도 근교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기차, 휴일을 즐기는 한가로운 사람들과 이들이 행락지에서 본 아름다운 경치를 그렸기에 더 가깝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시 산업화와 도시화는 때로 혼란스럽고 야만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림에 드러나는 모네와 인상주의자들의 입장은 이런 변화를 긍정하고 즐기는 것이었죠. 살롱의 전횡에 반대해 독립적인 전시회를 개최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기존의 화풍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상파 화가들에게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투사 이미지를 과도하게 덧씌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긴 했어도 대체로 세상의 밝은 면을 보았던 낙천주의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화가의 태도는 그 아름다운 화폭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때까지의 그림에 비해 크기가 작아져 개인 소장에도 부담이 없어진 인상파 그림들은 누가 봐도 가지고 싶고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작품들이었죠. 모네는 빛을 그림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그 이전 회화의 주요 주제였던 서사를 미술에서 제거했고 그림이 다룰 수 있는 주제의 폭을 보이는 모든 것으로 넓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그의 진정한 관심사이자 그의 그림 모두의 주제인 빛을 그리기 위한 수단일 뿐 아무 뜻이 없습니다. 전부를 보이게 만드는 예술인 미술, 보이는 전부인 미술 작품을 매개로 한 의미의 소통은 눈을 통해 문자 언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졌죠. 만들어진 때로부터 한 세기 반의 시간적 거리가 있으나 문자 언어의 다리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미술, 오늘날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과 시각 언어로 직접 소통하는 데 성공한 미술이 바로 인상주의 회화, 특히 모네의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빛의 마법사 모네가 연작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의 연작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 연작의 시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874년부터 열렸던 인상파 전시가 1886년에 그 8번째이자 마지막 회를 맞았을 때 소위 인상주의자들의 공통점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같은 해에 출판된 소설 작품 로에브르에서 에밀 졸라는 마네, 모네, 세잔을 뒤섞어 만든 듯한 주인공을 실패한 예술가로 묘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빛에 대한 새로운 견해, 과학적인 분석으로까지 밀고 나간 진실의 정렬, 그토록 독창적으로 시작된 혁신운동이 우물쭈물하다가 손재주 좋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잃고 말았다는 말로 인상주의 역시 실패로 끝난 운동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인상주의의 영향은 손재주 좋은 사람들을 포함한 미술계 전체에 미쳐 회화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만 인상주의 자체는 이미 과거의 미술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때 화단의 전위는 쇠라의 작품 라 그랑자트가 보여준 신인상주의였습니다. 이후 모네가 사망하는 1926년까지는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실험들이 비할 데 없이 왕성한 생산력으로 수행된 시기였기 때문이죠. 이 기간에 후기 인상주의, 상징주의, 야수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 미래주의, 구성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등 숨가쁘게 출몰하며 시각예술의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그 가능성의 극단까지를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때 모네는 첫 번째 아내가 남긴 두 아들, 두 번째 아내인 알리스 오슈데가 데려온 6 자녀와 함께 센느 강가의 작은 마을 지베르니에 정착해서 정원의 꽃과 나무와 연못을 그렸습니다. 당시의 모네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등지고 자기만의 지상낙원으로 퇴행한 과거의 인물로 여겨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시대의 흐름에 막 유행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신념 있게 그리는 게 더 멋있는 일 아니었을까요?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마크 툽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입니다.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너로 가득한 맘 널 닮아가는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 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행복이 짙은 날 어둠이 없는 밤 같은 맘속에 같은 꿈이 피어난 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 맞닿은 거야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 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마크툽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였습니다. 이어서 모네의 설명을 하자면요. 인상주의를 시작한 것보다 미술사적으로 더 의미 있는 모네의 업적은 18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몰두한 연작 시리즈에서 나왔습니다. 동일한 모티브를 유사한 구도와 서로 다른 분위기로 반복해서 그리는 연작이라는 형식은 그가 1870년대에 작품 생 라자르 역에서 시도한 바 있었죠. 그러나 1890년대부터는 연작이 모네의 예술을 규정하는 원리가 돼서 10점 이상의 동시 전시로 그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891년의 작품 건초더미 전시를 시작으로 1892년의 작품 포플러, 1895년의 작품 루앙 대성당, 1904년의 런던 풍경, 1912년에 베네치아 풍경 전시가 잇따랐고 1897년부터 1926년까지 사망시까지 매달린 작품 수련 연작 시리즈는 그 정점이었습니다. 모네는 뙤약볕과 파도, 모래바람 속에서도 야외 작업을 고집하는 화가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 원칙을 지키려고 평생 노력했으나 연작의 경우 그 마무리는 실내 작업실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죠. 10개가 넘는 캔버스를 세워두고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에서 이전 시기의 걸작, 곧 화가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위 예술적 성취가 압축된 독창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물건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순서도 없고 전체 숫자도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면서도 전체이고 하나이면서도 여럿인 이 그림들은요, 미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했죠. 각 그림이 담고 있는 한순간은 연작의 형식으로 모여서 시간의 흐름을 가리키는 지표가 되곤 했는데요. 이제 의미는 개별 작품보다는 그리는 과정, 혹은 그림과 그림 사이, 화가와 관람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 되었습니다. 연작이라는 형식에서 부각되는 것은 그려진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연작의 다른 작품과 보여주는 미학적 차이점이죠. 이는 주제의 의미를 더욱 축소시켰는데요. 이런 점에서 1896년의 작품 건초더미를 본 칸딘스키, 1904년에 작품 루앙 대성당을 본 말레비치는 비대상적이고 자율적 회화, 곧 추상의 가능성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모네가 대상의 지각, 곧 개인마다 다른 그 감각을 작품 제작의 기반으로 삼았을 때부터 인상주의는 객관적 사실주의와 유사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주관으로 이행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죠. 모네는 죽을 때까지 대상과의 끈을 놓지 않았으나 그의 말년 그림은 화면 속에 있는 대상의 형태가 해체되고 그것이 그림의 형식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의미 있는 것은 그림 밖의 형태가 아니라 그림이라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연작의 아버지 모네 이후 연작은 많은 화가들이 선호한 작업 방식이자 전시 방법이 되었습니다. 칸딘스키, 몬드리안의 추상화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미술을 거쳐 앤디 워홀의 팝아트에 이르면 연작은 예술과 인생, 사회와 체제에 관련된 철학적인 의미까지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스모크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폴 오스터의 소설 오기렌의 크리스마스에서 등장인물은 10년 넘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사진으로 찍는데요. 이런 강박적 반복이 예술을 만든다고도 보입니다. 예술가는 반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한 번 하고 말면 기행에 그치게 될 일도 반복하면 예술이 되곤 합니다. 예술은 스스로를 반복할 뿐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 삶과 자연의 반복의 다름이 아닙니다. 삶 역시 차이나는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곡 듣고 다시 만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가호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가호의 시작입니다. 아까 짧게나마 모네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드가처럼 모네도 말년에 눈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드가처럼 완전한 실명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1908년부터 증상이 심해진 백내장으로 가끔씩 작업을 쉬어야 했고 1923년에는 꺼려하던 눈 수술을 2번이나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장님이 처음 눈 떠 본 세상처럼 순수하게 눈에만 의존한 이미지를 그리고 싶다고 말했던 모네가 시력이 쇠해가는 눈을 집중한 것은 집의 연못이었습니다.
히로시게의 우키요에를 보고 만들어 일본식 다리라고 부른 곳 위에 서서 물을 내려다보며 그는 지평선이 없어 풍경화라고 부를 수 없는 풍경화, 곧 물의 표면을 그렸습니다. 하늘이나 나무, 물속의 모습이 모두 이 표면 위에 그려졌죠. 대상을 찾는다는 것이 의미 없어진 풍요로운 색채와 길고 힘있는 붓은 그를 추상 표현주의와 앵포르멜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제스처 회화의 선구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수련 시리즈 연작을 기반으로 만들어 그가 죽은 이듬해 오랑주리 미술관에 설치된 작품 대장식관은 2차 대전 후의 추상과 모네를 연결시키는 기념비적인 작업으로 평가받습니다. 높이 2m, 총 길이 87m의 수련 연못 표면 그림으로 미술관 방 2개의 벽을 가득 채워 관람자를 연못 속의 뜬 섬으로 만드는 듯한 이 작업은 추상 표현주의가 등장할 때까지는 받아들일 기준이나 척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모네의 그림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유족의 기증품을 소장한 파리의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모네의 작품 총 목록은 화상 빌렌스타인이 1974년과 1991년에 발행했고요. 그의 이름을 딴 일련 번호가 매겨진 모네의 작품 총 수는 2050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빛에 대한 열정으로 어마무시한 작품 수를 남긴 모네. 그 당시 일부 평론가들에게 조롱을 받았지만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꿋꿋이 평생을 빛에 대한 작품, 연작 시리즈까지 낸 모네가 정말 대단한 작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생애와 그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을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